원래 네. 너네 이거 수1이 하고 그 다음에 수2를 하잖아. 네. 이게 지금 얘네 1학년 되는 애들부터는 이게 대수 이게 미적분 1이거든? 아 진짜요? 이렇게 되거든? 네. 근데 솔직히 뭘 먼저 배워도 상관은 없어.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쵸. 그게 두 개가 그렇게 막 크게 연관되는 게 없었어요. 연관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뭘 배워도 상관은 없어. 그쵸. 근데 어떤 미친 또라이 학교가 뭐 디귿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네. 그 학교가 갑자기 이걸 2학년 1학기 때 한다는 거야. 또라이 학교가. 2학년이랄게요. 이걸 1학기 때 하고 이걸 2학기 때 하겠대. 그럼 이제 2학기 때 얘네 이거 하면서 동시에 뭐 할 거냐면 이거를 하겠다는 거야. 그쵸. 2학년 1학기 때 기하 다 끝내버리고 또라이 학교가. 어머. 그럼 이거랑 같이 한다는 건데 그럼 이거 못 하거든. 그쵸. 왜냐면 여기 있는 수열이 여기서 나오고 그쵸. 수열을 확정한 게 수열의 극한이고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를 배워야 여기에 있는 얘네들 미분적분을 하거든. 네. 교육과정 괴팍으로 짜놓은 거야. 아주 그냥 개판으로 짜놔가지고. 1학년이요? 이제 1학년 되는 애들. 어머. 얘네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아, 수원 수투 이순서대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얘네들은. 다른 학교 이걸 1학기 때 이걸 2학기 때 한다는데 동산만 이걸 1학기 이걸 2학기 때 한다 그래가지고 대박. 지금 4명 있거든? 걔네 데리고 2학년 만약에 내가 걔네들을 데리고 2학년은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면 2학년 때 걔네 데리고 반 2개 반 만들어야 돼. 미적분 1반 대수반 이런 식으로. 최악이야. 어머. 심지어 걔 이과야. 기하 미적분도 다 해줘야 돼 1학기 때. 죽겠다. 그래. 애 하나 잡겠다. 애 하나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나는 미적분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애들 데리고 미적분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미적분 2도 해야 되고 얼탱이가 없잖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하는 더 어려워졌고 공간 벡터 들어오니까 이제 몰라요? 기억 안 배워서. 뭐 이상한 거 들어와요. 되게 꼴보기 싫은 거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3 애들한테 그러고 있잖아. 제발 학교 잘 맞춰서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해 갔어요. 아니 지금 중3 되는 애들 네 동생 어제 얘기해줬거든. 학교 괴팍한 데 가지 말라고. 저 현장에 2일 간대요. 가라 그래. 2년이 나쁘지 않아. 가라 그래. 2일 간대요. 응 가라 그래. 엄마는 인성 보내려고 그랬는데 2일 간대요. 아니야 2년 가라 그래. 왜냐면은 응. 현장이는 확관계 어디 갔어요? 너랑 다 같은 학교 안 간다 아니야? 중학교를 다 같이 생겼잖아요. 응. 같은 제가 나온 데 나왔잖아요. 응. 고등학교만큼 언니가 나온 데 가고 싶다. 2년 가라 그래. 나쁘지 않아. 2년 나쁘지 않지. 2년 나쁘지 않고 언덕이 조금 힘든 것뿐이지. 그리고 지 친구들도 다 2년 갈라 그럴걸? 그래서 그럴걸? 2년 인성 중에 고민하던데? 지 친구들도 다? 그쵸. 보통 인화까지는 잘 안 갈라 그래요. 아니야 인화도 많이 가려고 하더만. 아 진짜요? 인화도 많이 갈라 그래. 어쨌든 올해만 잘 넘기자.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좀 쉬나 그랬더니 다음 연도에 동산고가 그렇게 뒤통수를 빡 때릴 줄 몰랐지. 아니야. 그러면서 교육과정 바꿀 수도 있어. 걔네 항상 교육과정 밥 먹듯이 바꾸거든. 그러면서 걔네 교육과정 바꿀 수 있어. 바꾸면은 뭐 칭찬해줘야지. 아니면은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학부모인데 이러면서 전화해야지. 교육과정 누가 이렇게 개판으로 짜래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누구십니까? 나 대학 교수야? 그래야 되겠다. 쌤이요? 나 대학 교수야? 이러면서. 교수인데 나 이러면은 우리 애 이 학교 못 보내지? 이러면서. 야 이거 봐. 56쪽에 1-6번부터 지난 시간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건데 이런 문제는 딱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 표 그리면서 푸세요. 표 그리면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수학 동아리 가입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우리 남학생의 60%와 여학생의 50%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을 했는데 이 학교의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을 P, 그 다음에 이 학교의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의 확률을 P2라고 했을 때 우리는 P1과 이 P2가 같다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남학생 수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와다다다 써져 있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얘네들 뭐 일일이 카운팅할 것도 없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뭐 카운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면요. 숫자가 뭐 정확하게 정해진 게 전체 인원수 320명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카운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도박도 저도박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표를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표 그리기입니다. 표 그리기. 그래서 우린 이 문제의 키워드는 표 그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진짜 표를 그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원하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표 그릴 때는 수학 동아리 가입했냐 가입하지 않았냐 그거를 가지고 합계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들의 비중만 따지고 가겠습니다. 물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개. 합계는 당연히 내주기는 해야 되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그럼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 원래는 수학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남학생 전체 학생 수랑 여학생 전체 학생 수를 궁금해하는 건 아니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물론 남학생 학생 수를 전체적으로 찾아줘야 되는 건 우리 문제기는 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 주어진 정보로는 아직 저것까지는 못 찾으니까 일단은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들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우리는 남학생,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래서 여학생, 일단 여기들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잡을 건 바로 뭐냐면, 그때 여기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을 나는 지금부터 A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A명 이렇게 우리가 잡았고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잡아놨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남학생과 여학생 중에서 이제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과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여자, 얘네들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렇게 잡아놨을 때, 그러면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전체 인원수는 일단 32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잡아놨을 때 여기 있는 전체 인원수를 잡아서 얘를 우리는 320명으로 우리가 풀어놨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320명으로 풀어놨을 때, 그럼 여기 있는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B명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B명이 있다라고 치면 여학생은요, 몇 명만큼 존재할 거냐면 남자 아니면 여자지. 얘네들 다 합쳐 320명이 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인원수는 그냥 얼마만큼 있는 거냐면 320-B만큼 존재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남학생은 이 남학생 전체 인원수의 60%랍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분수로 표현해도 되겠지만 소수로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소수로 표현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60%야. 그럼 전체 인원수의 60%니까 여기는 전체 인원 B명에다가 0. 얼마만 곱해주기만 하면 될 거냐면 0.6만 곱하면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남학생 수가 나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여학생 수는요, 결국 50%만 가입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그냥 우리는 0.5를 곱하면 되겠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320-B명에 0.5를 곱한 것, 이게 바로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여학생 수입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되겠고요. 그때 우린 여기에서 P1과 P2를, 우리는 여기 있는 A, B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학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까지 쓰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지? 왜? 잘 봐, 잘 봐, 잘 봐. 우리 P1은 그냥 수학 동아리 가입한 전체 학생 A명 중에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A명 중에서 남학생인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남자 몇 명 중에서 한 명만 뽑으면 되냐면 여기는 0.6B 중에서 한 명만 뽑으면 돼. 그러니까 결국 몇 명이 되냐면 여기는 0.6B 이렇게 잡아준 게 P1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P2는 마찬가지죠.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A명 중에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명 중에서 우리는 여학생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여학생 인원수가 요만큼 있대요. 그럼 요 인원들 중에서 우리는 한 명만 뽑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분자가 올라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는 0.5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320-P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얘랑 얘랑 같답니다. 단 여기 P2에다가 몇 배 한 게 같대요? 2배 한 것이 같다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2배를 해주시고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어. 왜? 어차피 우리는 A는 지워질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B거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났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따라서 나는 저기 있는 A분의, 그래서 우리는 뭐가 나올 거냐면 여기는 0.6B가 있습니다. 그때 이거와 결국 나는 여기에서 2배 하면 0.5랑 2를 곱하면 1이죠. 그럼 어차피 날라가지. 그러니까 우린 뭐야? 그냥 여기 있는 A에 우린 뭐 할 거냐면 그냥 우리는 320-B 이렇게 그냥 쓸게요. 그때 얘들이 서로 같대요. 야, 그럼 분모가 어차피 A로 똑같죠? 그럼 누구만 같기만 하면 쟤네들은 완벽하게 같은 식이 돼요?
분자만 같으면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0.6b와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320-b가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6b를 구한 게 여기 있는 320.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16b를 구하면 여기 있는 32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b 나오지. 그러니까 16으로 나누면 되니까 16으로 나누면 되니까 b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되고 b는 몇 명 돼요? 16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 200 되죠. 그래서 200이 되었고 이게 지금 현재 남학생 전체 학생 수지 b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남학생 전체 학생 수를 궁금해하지. 그래서 정답 나온 겁니다. 정답 그래서 몇 명? 2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보 처리하는 게 되게 애매하다 싶으면 이렇게 표를 좀 그려서 접근을 해봐. 그럼 오히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히려 표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하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대표형 2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확률을 찾아봅시다. 오늘 수업의 목표 순열 조합 이용해서 확률 열심히 찾아내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열심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순열 먼저 다시 한번 더 복습하면서 갈게요. 우리 공식들 다 기억납니다. 맞죠? 아 맞아. 너 저번 주 평가 잘 봤더라? 아 진짜요? 어. 네가 1등이야. 네 전체 1등이야. 아 진짜요? 도학은 다 합쳐서 네가 전체 1등이야. 왜요? 네 점수 압도적으로 높던데? 진짜요? 네 90 몇 점인가 그래. 아 진짜요? 열심히 했더라. 순열과 좋아. 벼락치기를 했죠. 시험 본다. 열심히 했어 아주 그냥. 순열과 좋아. 시험 본다 그래서 벼락치기 벼락치기를. 벼락 평소에 좀 하라고. 평소에 좀. 평소에 숙제 열심히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냈어? 아니요. 아 내일까지 해서 낸다 그랬지? 응, 평소에도 열심히 좀 해. 평소에도 잘했더라 이번에. 부디 드물은 칭찬이었어요. 아니 주은이도 잘 봤어. 주은이도 잘 봤고 너도 잘 봤어. 오, 네가 도학원 처음으로 1등 했어? 도학원 다 통틀어가지고. 그때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도학원 통틀어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지. 여기서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응. 참고로 2등이 주은인데 2등과의 격차가 엄청나. 좀 높아. 좀 차이가 커. 생각보다. 오,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가볍게 한번 봅시다. 뭐를 알려면 1번. 야 A, B, C, D 5명 그냥 일렬로 세운대. 네. 순열 쓸래? 조합 쓸래? 그래 순열. 이런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5명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5명의 5자리에다가 일렬로 줄 세우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팩토리얼 쓰면 되죠. 그래서 분모는 몇 팩? 이렇게 분모가 바로 나타나면 그냥 이렇게 바로 쓰세요. 전체 경우의 수가 항상 분모인데 우리는 분모는 그냥 전체 경우의 수. 근데 전체 경우의 수가 그냥 5명 줄 세우기니까 5팩 이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분자는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A랑 B가 뭐 해야 돼? 이웃. 자 그럼 이웃 동그라미 치고 이웃한다. 무조건 얘네 몇 개로 묶어라? 하나로 묶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분자를 찾아주는데 여기 있는 얘 분자, 즉 우리는 A랑 B가 지금부터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로 묶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A랑 B를 이렇게 하나로 묶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는 C, D, E 얘네 그냥 줄 세우면 되겠죠. 그럼 얘네 전체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팩? 4팩. 4팩. 근데 A, B는 자리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곱하기 몇 팩? 그치. 그래서 4팩 곱하기 2팩.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1번 끝났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5팩은요. 5 곱하기 4팩이에요. 맞아 틀려요? 5팩은 5 곱하기 4팩으로 바꿔도 돼. 맞아 틀려? 되지. 왜? 5, 4, 3, 1인데 4팩은 어차피 4, 3, 2, 1이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4, 3, 2, 1만 묶어서 4팩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그래야 뭐가 될 거냐면 얘네들이 지워질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4, 3, 1 다 지워. 물론 저렇게 4팩 안 쓰고 지워도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지우면 분모에는 5만 남았고 분자는 2팩인데 2팩은 계산해봤자 2죠. 결국 뭐야? 정답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중에 약분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확률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2번. 자,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5명을 어디에다 앉히겠다라는 거야? 이번에 2번은. 원탁. 그렇지, 원탁. 그러니까 원탁 동그라미 치고 원탁 딱 보는 순간 우리 원순열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분모는 그래서 몇 팩? 5팩이야, 4팩이야? 4팩. 그치, 하나 빼야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모는 4팩인데 분자는 이제부터 올려야 돼.
A랑 B가 서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 그치. 그래서 우리는 A랑 B를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만 빼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왜? 아닐 수도 있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아닐 수도 있거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데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원순열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하나를 고정해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예 누구를 고정시켜 놓고 갈 거냐면 A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를 고정시키면 이렇게 네 자리가 남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네 자리가 남을 건데 B가 앉을 자리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리 다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부만 됩니까? 일부만 될 거고 그 자리가 몇 자리밖에 안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자리. 그러니까 우린 여기랑 여기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자 첫 번째는 바로 뭐 할 거냐면요. B를 먼저 자리 정해주겠습니다. 그럼 B 자리 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그렇지. 두 개 중에서만 하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니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세 자리 남았죠. 그 세 자리 남았는데 어차피 남은 세 명을 배정을 하는 건데 A가 어차피 고정 박았으니까 결국 뭐예요? 그냥 이거 일반 순열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 실에다가 결국 곱하기 몇 팩 하면 되냐면 3팩 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4팩이 4 곱하기 3팩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지워진단 말이야. 3팩끼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팩끼리 지우게 된다면 결국 4분의 2만 남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분의 2만 남았으니까 계산해서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2번 답은 그래서 2분의 1이고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수월해요. 자, 3번.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보는 순간 3번 딱 보자마자 우리 바로 C 구사해야 돼. 왜? 5개의 숫자 1, 2, 3, 4, 5가 있는데 얘 세 자리 자연수 만들긴 할 거야. 근데 얘 중복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있죠.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이게 키워드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모는 바로 나왔죠. 전체 경우의 수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일 먼저 전체 경우의 수부터 찾으세요. 이렇게 바로 안 보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놓고 보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나 지금부터 이렇게 세 자리를 만들 건데 각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들의 가지수만 찾으면은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 자리는 몇 개씩 들어올 수 있어요? 다 지금 현재 숫자 몇 개씩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치, 여기 5개, 여기도 5개, 그래서 여기도 5개니까 셋에 다 뭐 해주기만 하면은 끝?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분모는 그냥 5의 몇 제곱 이렇게 잡아놓고 갈 거야? 이렇게 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해서 125 이렇게 쓰지 마. 왜? 약분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이야. 항상 얘기하지만 약분이라는 거를 마지막에 항상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가 뭐가 되어야 돼? 2번 그 수가 현재 뭐가 되어야 돼? 그렇지. 그 수가 결국 우리는 홀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수 판정할 때 분명히 배웠어요. 홀수가 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맨 끝에만 봐라 아니면 맨 앞에만 봐라. 맨 끝에만 봤을 때 여기는 맨 끝이 뭐가 되기만 하면 된다. 1자리 숫자가 뭐가 되기만 하면 된다. 그치. 얘가 홀수가 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어차피 중복이니까 뭐가 더 상관이 없는 상태니까 앞에 두 개는 각각 5개씩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 맨 끝에 자리만 몇 개가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3개. 그치. 1, 3, 5, 3개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분모, 이거 분자 이렇게 올리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확률 딱 세우게 되면은 따라서 분모는 그래서 우리는 5의 세제곱이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로 할 거고요. 분자는 5 곱하기 5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게 돼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되겠네. 정답 몇 분의 몇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3. 정답 5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쉽지? 여기 3번은요. 자, 4번도 딱 보는 순간 느낌 와야지.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팩 쓰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안 되지. 왜? 오! 잘 찾았어. R 두 개가 현재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게 되게 어색해? 어색해?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적도 처음이지? 어색해? 뭘 어색해? 아니 잘 찾았으면 잘 찾았다고 칭찬을 하는 건데 왜? 잘 찾았잖아. 맞아요. R 두 개가 현재 겹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그러니까 얘는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현재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하면 돼요. 알겠냐? 그러면 분모. 뭐야? 전체 경우의 수 찾아야지. 그럼 여기 전체 경우의 수를 그냥 바로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자는 일단 몇 팩이에요? 4팩. 야,
분자가 몇 팩이냐고. 아, 분자 5팩. 5개 다 배정해 주는 거니까 5팩이죠. 그거를 우리는 같은 것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누면 되지. 네. 몇 팩? 2팩. 그걸로 나눠주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얘는 어차피 이 1은 지워질 거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는 계산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전체는 5, 4, 3 이렇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랑 누구를 양 끝에 세워야 돼.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요. 분자는 M과 Y. 그치. M과 Y를 끝에 세워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M과 Y를 끝에 세우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는 게 분자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M과 Y를 그냥 실제로 배정해 놓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얘네들을 배정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제 문자 몇 개만 배정해주면 되는 건데 3개. 3개만 배정해주면 되는데 그 3개 배정하는 게 뭐뭐뭐만 배정해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ERR. 그치.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얘가 그래서 E랑 R이랑 R 이것만 배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E, R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만 찾아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럼 E, R 이거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데 얘네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 자체도 같은 문자가 겹쳤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똑같이 계산을 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운데 거를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 전체 몇 팩에서? 3팩에서 전체는 3팩이죠? 거기서 몇 팩을 나누기만 하면 돼요? 2팩. 2팩을 나누기만 하고 M, Y 자체도 자리 바꾸는 게 되니까 안 되니까 곱하기 그래서 몇 팩까지 해주면? 2팩 해주면 어차피 2팩 날라가지. 그래서 얘는 그래서 분자가 몇 팩 되냐면 3팩. 즉 얘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됩니다. 이걸 분자로 올리세요. 끝났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끝났지?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확률은 그래서 우린 여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분자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약분해주면 정답 나와요. 정답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10분의 1. 정답 10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났네요. 여기까지가 되었고 조합도 그냥 한 번에 같이 보면서 갈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순열 가족 한 번에 보고 그 다음에 구별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어렵죠? 지금 현재 내용들 전반적으로 별로 안 어려워. 맞지? 여기까지는요? 네. 자, 1번, 2번.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엥! 이거 쉬워요. 이거 단순하게 조합만 쓰면 돼요. 개 쉬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봐봐. 배구공 3개, 농구공 하나, 축구공 5개. 근데 우린 여기서 3개를 꺼낼 건데 같은 걸 겹치게 뽑아요. 같은 걸 겹치게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응, 겹치게 안 뽑아요. 물론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는데 저기 있는 배구공과 농구공과 축구공이 현재 같은 공이라는 조건이 안 붙어 있어요. 네. 응? 그치? 그러니까 쟤네들을 가지고 뭐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근데 저기 그러면 겹치는 게 있는데요. 그래도 뭐 다 다른 걸로 처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얘기하자면은 배구공 1, 배구공 2, 배구공 3이 있는 거고 축구공 같은 경우도 축구공 1, 축구공 2, 축구공 3, 4, 5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우리가 그냥 3개만 꺼낸다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종류라는 조건이 안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중복조합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랬을 때 1번은 모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축구공. 나는 그러니까 3개를 공을 꺼냈는데 딱 축구공만 나왔으면 좋겠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번과 2번을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나 그냥 공 현재 몇 개 있는 거라고 간주하고 뽑으면 돼? 12개. 12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예요? 3개. 그치? 12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개 중에서 3개 선택하게 되는 경우의 수 따라서 얘는 그래서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래서 얘 그래서 12C3이 되겠죠? 이 12C3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분모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쭉 가게 되면 분모는 그래서 우리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분자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이 된단 말이죠. 약분하면 되니까 얘가 2가 되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그냥 뭐냐? 2 곱하기 11 곱하기 10이야. 이거 그냥 이대로 냅둘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얘를 그냥 요대로 냅두겠습니다. 더 안 가. 그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분자는 축구공만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는요? 네. 그럼 축구공 몇 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5개 중 3개요. 축구공만 선택하겠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5개 중에서 3개니까 얘 분자가 그래서 옷이 3이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이항 정리에 따라서 옷이 3은 옷이 몇으로 바꿀 수 있고요? 옷이 1? 그치, 옷이 2죠. 5 빼기 3이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저 저렇게 안 바꿔서 풀어요. 저 그냥 3인 공간에. 그래도 돼요. 야,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오히려. 나중에 숫자가 겁나 커졌을 때요. 그럴 때는 훨씬 더 편해요. 야, 그럼 52는 얘 54를 반으로 나누면 되지? 네. 그래서 얘가 12함.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잖아. 1번 답.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11 곱하기 10분의 분자 10. 10 약분되죠?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22분의 1. 그래서 얘 답 22분의 1. 그래서 1번 답 2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끝. 그럼 2번도 마찬가지. 그럼 분자만 다시 한 번 더 결정하면 돼.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으니까. 네. 자, 농구공이 몇 개 나와야 돼요? 2번은? 2개. 그치. 얘 현재 농구공 2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농구공이 2개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구공은 현재 4개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앞에 숫자가 지금 흐려가지고 지금 제 1로 보이는데 4개 있어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네. 자, 그럼 농구공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돼? 그럼 다시 하면 우리는 농구공 2개를 뽑았어. 그럼 한 공이 남았는데 다른 한 공은 뭐랑 뭐 중에서 뭐 뽑아야 돼? 배구공, 축구공. 그치. 그러니까 농구공 2개를 뽑는다는 건 뒤에 숨은 말이 뭐냐면 배구공 또는 축구공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배구공 또는 축구공이 있는데 그 공에 대해서는 몇 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치. 배구공 또는 축구공은 한 개만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농구공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 그럼 농구공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의 수 몇이 몇? 42. 4개 중에서 2개만 고르면 되니까 42. 그러면서 배구공과 축구공 다 합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개야? 8. 그치, 8개죠. 그 8개 중에서 몇 개를 또 골라줘야 된다고요? 하나로 골라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하나로 합치세요. 그러니까 배구공 따로 축구공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걔네 따로따로 가면 거기서도 하나를 뽑겠다는 소리고 축구공에서는 하나를 뽑겠다는 소리야. 그거 말이 안 되잖아. 나는 얘네 둘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8개 중에서 그냥 하나 뽑아라. 이렇게 전체 통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얘네들 같이 뽑아요? 따로 뽑아요? 그러니까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이거 곱해주는 것까지 가지면 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계산해봐. 얼마? 6. 6이죠? 그쵸? 80을 계산하면은요? 8. 그러니까 우리는 6 곱하기 8.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러면 이거 확률 그대로 세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잡아놨을 때 여기는 2 곱하기 11 곱하기 10분의 분자 6 곱하기 8이 되시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약분이라는 게 또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웁니다. 이렇게 3.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10과 8이 지워지면서 여기 4, 여기가 5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계산해주게 된 게 정답이 되겠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 계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세요. 자, 그럼 얘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결론적으로 몇 분의 몇이 되었다? 55분의 12. 그치, 55분의 12가 된 거지. 그래서 55분의 12 찾아주게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정답 55분의 12 되시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쉬는 시간이 아닌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3-3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보는 순간 우리 반가워요. 솔직히 확률에서는 얘가 거의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복조합은 수능에서도 확률로는 잘 안 내요. 그냥 진짜 중복조합 자체로 내버리지. 됐니? 그러니까 경우의 수 자체로도 얘는 어렵게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경우의 수에서 많이 나오지 확률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끔 이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뽑아먹었는데 아직까지 부족해. 아직까지 배가 고파. 그래서 이걸로도 확률로도 또 뽑아먹는 선생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률 문제들 보면은 여기 대표형 3번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들 보면 웬만하면은 다 그거거든? 그냥 진짜 조합으로 풀거든요. 싹 다. 근데 3-3만 중복조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다를 만족하는 뭐야? 의미 아닌 밑줄 의미 아닌 정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 x, y, z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의미 아닌 정수 x, y, z인데 여기에서 순서상은 어차피 우리가 x는 뭐다, y는 뭐다, z는 뭐다 이렇게 묻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 같은 거 와도 돼? 안 돼? 되는 거잖아. 그럼 같은 게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같은 것이 와도 된다는 전제 하에 문제를 푼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은 것이 와도 된다는 하에 전제를 풀게 되면은 결국 여기 있는 얘를 잘 보세요. 얘를 현재 잘 보시게 된다면은요. 결국 우리는 문자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만 딱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 여기선 어차피 다 의미 아닌 정수니까 0을 다 인정해 안 해? 해요. 하지. 그럼 0을 인정을 하니까 중복조합 그대로 쓰면 돼. 맞아 틀려요? 0 인정하면은 중복조합 그냥 쓸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결국 뭐냐면 3개 문자에 대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만 뽑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H 10입니다. 그럼 얘 바꾸게 되면은요. 얘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한 거에서 1을 뺀 결국 우리는 12C 얼마가 되냐면 10이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 바꾸는 게 편하다고. 그래서 이런 게 12C2로 바꿀 수 있게 되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되냐면 12 곱하기 11을 절반으로 나누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뭐 곱하기 뭐가 되냐면 6 곱하기 11 됩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11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분자예요. 분자는 현재 x가 얼마로 우리가 제한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x가 2인 경우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자, 즉 우리는 x가 얼마일 때를 봐야 되냐면 x가 2일 때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고 여기서 우리는 y랑 z는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거를 깔고 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어차피 yz에 대해서 우리가 전한 건 없으니까요. 근데 x가 얼마라고 제한을 했다고요? 지금 보니까 x는 얼마로 제한했다고요? x를 2로 제한했다는 건 x 대신에 2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넣어놓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2만 넘기면 되니까 결국 뭐야? 우리는 방정식이 다시 바뀌네. 그래서 y 더하기 z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얘가 그냥 얼마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냐면 네가 8 되는 거 찾아주면 돼요. 어차피 여기서 y, z는 의미 아닌 정수, 즉 0이 와도 상관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그럼 그것까지 잡아놨을 때 그럼 여기서 얘 중복조합 쓰면은 정답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얘 중복조합을 써봅시다. 얘 그래서 몇 H 몇이 되는 거야? 2H 8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얘는 98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98이니까 이거 다시 한 번 더 계산하면 91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몇 가지밖에 안 나오냐면 9가지밖에 안 나와. 그러면 분모 분자 다 나왔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확률 세우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분모가 6 곱하기 11이에요. 그때 여기 있는 분자가 9라고. 이거 약분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하면 되지? 정답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돼. 그래서 정답 22분의 3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 싹 다 한번 좀 풀어봐. 그래서 2-1과 2-2, 그 다음에 3-1과 3-2를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문제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문제들 한번 잘 풀어보면서 확률 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7강은 여기까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결국 분자 찾는 게 중요할 거야. 분모 찾는 건 쉬울 건데 분자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거를 좀 감안하면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62쪽으로 넘어가자면 오늘은 약간 좀 집합을 좀 복습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덧셈 정리라는 것이랑 6건의 확률은 사실 좀 제발 구별을 짓지 마세요.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다 한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지? 1학년 때 한 거니까.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여기는 확률 덧셈 정리랑 6건의 확률을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한번 기억을 좀 해보면서 넘어가면 되겠는데요. 그럼 그런 게 뭐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복습, 우리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얘기를 할 건데 그 집합이 결국 내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보게 된다면 오늘 얘기하게 되는 덧셈 정리 정도는 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그때 우린 이미 알아요. 바로 뭐냐면 우리는 A 합집합 B죠. 그럼 합집합이라는 건 A 또는 B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거나 저게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왜? 원소의 개수를 찾는다는 건 그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애들끼리 다 모아놓은 거를 찾는 게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걔네들을 구하는 과정은 그냥 뭐냐? 그냥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거기서 우리 얘네들이 겹치는 것만큼은 빼주면 되죠. 기억나지? 이런 거 있었다는 거. 그럼 여기 왜 뺐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빼는 이유가 우리 원소의 개수 세는 거는요. 집합 자체는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결국 뭐야? 얘네들을 각각 세버리게 되면 중복되는 게 분명히 생긴단 말이야. 그럼 합치면은 얘네들이 무조건 한 개로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우리 얘네들을 그냥 더해버리면 두 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한 개만큼은 지워준 겁니다. 결국 뭐야? 이게 중복이야 중복.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중복된 것이 날라갔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뭘 날린 거냐? 중복된 거 날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얘네들 조금만 옮기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같은 경우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에서 우리 겹친 것만 궁금해하기 때문에 두 번 더해진 것만 남기면 되는 거지. 그건 뭐야? 한 번 더해진 것들만 다 날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합집합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빼버린 거냐면 그래서 우리는 합집합을 빼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여집합까지는 뭐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여집합은요 결국 A가 완인 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그냥 전체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히려 A가 되는 원소의 개수만큼만 다 빼버리게 된다면 A가 아닌 거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차집합은 뭐 가끔 나오니까 요즘은. 그래서 차집합까지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A 차집합 B예요. 그럼 차집합은 A에서 B의 원소를 뭐 한 거를 원하는 거야? 뺀 거. 다 날린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실제 A가 기준이니까 그럼 A에서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누구만 빼주면 되냐면요. 얘네들이 겹쳐서 결국 B한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있겠죠. 그 원소의 개수만큼만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얘랑 또 같은 말이 뭐냐면 그냥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누구만 다 빼버려도 되냐면 B만 다 빼버려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합집합에서 B의 원소의 개수만 다 빼버려도 우리는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증명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했고 1학년 때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다 건너뛰겠습니다. 그럼 이걸 왜 갑자기 이렇게 딱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왜 1학년 때 한 걸 왜 갑자기 여기다 써놔요?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우리 해시태그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은 여기서 파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래서 복습하고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랑 그 다음에 결국 뭐냐면은요. 6건의 확률이라는 거는 다 여기서 나와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구별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묶어놨잖아. 여기도. 우리 교재에도 그래서 묶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 시중 문제집은 다 치사하다? 다 떨어뜨려놨다? 얘들 완전히 구별돼 있다? 되게 못됐죠.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요 오히려 유기성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저게 뭔데 이래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공식을 각각 그냥 외워버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린 덧셈 정리와 그 다음에 6건의 확률은 그래서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그러면 확률은 그냥 전체분의 해당 경우의 수지. 그러면 해당 경우의 수를 집합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그 A의 원소의 개수 자체가 그 A를 만족해주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죠. 이해되니?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야? 얘네 다 경우의 수예요. 지금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찾는 것 자체가 어차피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들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만족시켜주는 그 개수들을 찾는 게 경우의 수니까 결국 얘네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경우의 수라고. 여기 있는 게 싹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경우의 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못 찾은 거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사실은 경우의 수 찾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집합과 경우의 수는 그래서 유기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럼 확률은 뭐야? 이 경우의 수를 다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눈 거밖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 하면 돼? 다 전체로 나누면 돼. 얘도 전체로 나누면 돼. 얘도 전체로 나누면 돼. 얘도 전체로 나누면 돼. 얘도 전체로 나누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등식이니까 똑같은 걸로 나눠도 등호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그치? 여기까지는요? 끝. 다 나왔어.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 첫 번째 공식? 그래서 우리는 합집합의 확률을 찾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합집합의 확률을 찾으면 우리는 그래서 A가 일어나게 되는 확률과 그래서 B가 일어나게 되는 확률을 더하고 그래서 둘이 겹치는 거를 뺀다.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요 식에서 그냥 뭐냐면은요. 전체 경우의 수 나눈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그냥 뭐야? 그게 확률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그래서 그거 나눠서 나오게 되는 게 첫 번째 식이라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전체로 나누기만 한다면 다 똑같이 PPP로 바꿔도 된다는 소리가 돼. 그래서 우리는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교집합의 확률은 그래서 우리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고 거기서 누구를 빼주면 되냐면 그래서 합집합의 확률을 빼주기만 하면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고 공식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럼 뭐야? 이거 다 전체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전체로 나누면 얘도 어차피 전체분의 전체니까 뭐야? 얘가 1이라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그래서 내가 1에서 그 반대가 되는 경우의 수, 즉 반대가 되는 확률을 그래서 뺀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진짜 다 됐어요? 너 뭐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됐어? 이해는 갔어요. 그럼 됐어요. 이제 이해하고 외우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그럼 이거 다 M으로 바꾼 게 결과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전체로 나눈 거니까 P로 바꾼 게 결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차집합의 확률도 그래서 찾을 수는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긴 하더라고. 그래서 차집합의 확률을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가 일어나게 되는 그 확률에서 그래서 같이 일어나게 되는 확률을 뺀 거. 그리고 얘가 합집합의 확률에서 결국 뭘 빼도 되는 거냐면은요. B가 일어나게 되는 확률을 빼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 5개의 식이 있는데 이거는 외우세요. 이게 오늘 8강 전체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대표용 1은 대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계산하는 거고 거기 밑에 체크해가지고 원래 합집합,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있죠? 내가 지금 여기서 다 설명했지? 다시 한 뭐야? 이거 건너뛴다잉?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건너뛰어서 그럼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된다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우리는 PA랑 PB랑 그 다음에 저기 있는 J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 A 교집합 B의 확률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체크해줘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밑줄. 우리는 이렇게 여집합 들어가 있는 애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런 거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드모르간으로 바꾸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집합들의 연산기호가 들어가 있는 건 다 드모르간으로 바꿔봐. 그래서 얘네들을 드모르간으로 바꿔보게 된다면은요, 그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결국 얘네 여집합을 다 밖으로 빼도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여집합을 앞으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다 빼. 그러니까 우리는 A랑 B가 남았고 여기 전체 여집합이 되면서 여집합을 뺐더니 여기 있는 교집합도 기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바뀌어. 그러니까 얘가 교집합이 뭐로 바뀌어야 돼? 그치. 그래서 얘가 합집합으로 바뀐다. 그래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끝났네. 왜? 그럼 뭐 하면 돼? 그러면은 나한테 준 거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나한테는 PA를 줬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나한테는 또 누구도 줬냐면 PB도 줬어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PB도 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줄 수도 있냐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도 줬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너네는 이거를 가지고 합집합의 확률을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치, 이거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여사건이에요. 그럼 여사건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맞잖아. 왜? 여사건은 여사건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사건을 찾아주는 것이 되고 그럼 이건 뭐야? 그냥 전체에서 반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A 합집합 B에 우리는 전체 여집합을 빼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합집합의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에서 합집합의 여집합의 확률이었던 몇 분의 몇을 빼기만 하면 아니 1에서 얼마 빼면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 그치 10분의 3 빼면은 합집합의 확률 나와요. 합집합의 확률 그래서 10분의 얼마가 돼요? 그치 10분의 7이 그래서 합집합의 확률이 됩니다. 그럼 A 나왔고 B 나왔고 합집합 나왔네. 교집합 확률 나와요 안 나와요? 덧셈정리에 의해서 나와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P, A 교집합 B를 구하게 되면 그래서 교집합 확률은 그래서 우리는 A의 확률과 그래서 B의 확률을 더하고 거기서 우리는 합집합의 확률을 빼주기만 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A의 확률이 그래서 10분의 3이었고 B의 확률은 현재 2분의 1인데 웬만하면 10으로 통일하는 게 나을 것 같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10분의 5가 되었고 거기서 합집합의 확률 10분의 7을 빼주기만 하면 정답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답 나오네. 정답 그래서 10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10분의 얼마? 그치 10분의 1 이게 교집합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방금 배웠던 공식들을 가지고 옆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하나 체크해 줄 거는 바로 뭐냐면 1-1번 바로 동그라미 쳐봐 배반사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반사건이라는 단어는 알고는 넘어가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배반사건은 결국 뭐냐면 겹치는 게 없다는 소리야. 다시 한번 뭐냐면 우리 교집합의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교집합이 전혀 없는 상태. 즉 두 개의 집합 A랑 B가 서로 수인 상태를 우리는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감안하고 풀면 1-1번은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교집합 없는 게 배반이야. 알겠습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준비. 자, 그리고 1-3번에 5탄 없어. 근데 소문자 B가 나와 있지? 생뚱맞게 1-3번에. 대문자 B로 바꿔. 어차피 그게 그거다잉. 알겠죠? 지금 1-1번 한번 해보세요. 1-1번. 시작. 쉬워요.
어디 봐서 더하기 빼기예요. 집합 연산 플러스 더하기 빼기지. 오늘 대표형 3까지만 나갈게요. 그러고 이거는 한번 도전해봐봐.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풀어줄 거고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독립시행 안 나가? 독립시행은 한 주 좀 미뤄서 나갈 거고요. 그럼 다음 주에 뭐 할 거냐?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평가원 기출을 풀겠습니다. 2점, 3점짜리들만 모았어요. 4점짜리는 다 뺐어요. 그러니까 쉬울 거예요. 그럼 그걸 왜 하냐면 대부분 학교가 다 여기서 끊을 거야. 조건부까지 나가는 학교도 있고요. 조건부를 안 나가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6건의 확률을 제외하고는 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끝납니다. 아예 피니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냥 3까지만 나갈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 니네가 어디까지 나갈지 몰라. 봐야 돼. 알겠니? 그래서 학교가 니네는 항상 조건부까지 안 나가기도 했었고요. 항상 여기서 끊기도 했고요. 왜냐면 여기가 딱 교과서의 절반이거든. 이게 딱 교과서의 절반이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쪽에서 끊기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봐야 돼요.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2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내겠는데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나와야 돼요? 3의 배수만. 그치.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게 되는 확률과 4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20개 중에서 몇 장을 뽑을 거니까? 20개 중에서 한 장. 한 장.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몇 가지밖에 없어요? 20가지. 그래. 20시 1이니까 20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3의 배수를 뽑게 되는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3의 배수를 뽑게 되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20가지인데 그 20가지 중에서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부터 20까지는요? 정확하게? 1부터 20까지는 몇 개밖에 없어요. 3의 배수가 되는 건. 10개나 있다고? 1부터 20까지 3의 배수가? 3의 배수야. 3의 배수. 네. 몇 개 있어요?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네가 세봐. 3의 배수. 9구단 3단을 외워봐. 6개? 그래 6개 있잖아. 20분의 6. 약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뭐 계산해야 될 게 생길 것 같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3의 배수가 되는 건 6개 있으니까 20분의 6 이렇게 냅두면 되고 그럼 4의 배수가 나오는 것도 찾아줘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4의 배수가 되는 것도 찾아주세요. 그럼 4의 배수가 되는 건 20개 중에서 4의 배수 몇 개밖에 없으니까 5개. 그럼 이렇게 되는데 잘 봐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요 얘네는 겹치는 게 생길 것 같아 안 생길 것 같아? 누가 봐도? 생겨요. 뭐의 배수가 현재 제대로 겹치고 있어요? 3과 4의 배수를 같이 만족하고 있는 숫자 있지. 뭐야? 그러니까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12의 배수죠. 최소 공배수. 12 껴있죠. 안에. 다시 한번 뭐야? 얘네 이렇게 세면은 겹쳐요. 뭐가? 12의 배수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하나는 더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12의 배수. 이걸 그래서 배운 거야. 덧셈정리 그래서 왜 배웠냐면 집합으로 이렇게 겹치는 게 생기잖아. 근데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 집합도 마찬가지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처리한다고 두 번 다 가져온다고? 한 번만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겹치는 거 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덧셈정리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이 같이 겹치는 게 혹시 있나 하고 봤더니 12의 배수가 다 겹쳐요. 그럼 12의 배수를 혹시 있나 하고 보기는 해야 돼. 그래서 찾아보는 거야. 근데 마침 12의 배수가 딱 하나 있어요. 12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야? 12의 배수를 뽑게 되는 확률 20분의 1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만큼 뭐 해줘야 돼? 결론적으로? 빼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하고 얘는 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은 더하고 얘는 뺍니다. 계산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그래서 분모는 20으로 통분. 그러니까 우리 분자는 6에다가 5를 더하고 얼마 빼면 되냐면 1 빼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얘 계산하면 20분의 얼마가 되니까 따라서 얘 20분의 얼마? 그치? 약분하면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돼요? 그래서 여기 2번 답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뒤로 넘겨서 바로 3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야, 여기 교재에 재밌는 문제들 많아요. 꼭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3-5번까지만 풀면 되는데 되게 재밌는 데 많아요. 재밌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꼭 풀어보세요. 꼭!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꼭 풀어보세요. 꼭!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쎄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잘 보시면 나 흰 공 몇 개와 검은 공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일단 총 공이 몇 개 있어요? 9개 중에서 나는 몇 개를 일단은 동시에 꺼낼 거예요? 2개를 동시에 꺼낼 겁니다. 끊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전체 경우에서 바로 나오죠. 이렇게 끊으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체 경우에서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것이 돼? 9개 중 2개. 그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돼.
그러니까 9C2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계산하면 9 곱하기 8을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9, 4 얼마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 4 이거 36가지. 이게 일단 전체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럼 그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는 원하는 게 모두 다 두 개를 뽑았는데 그 두 개가 같은 색이 나와야 돼? 다른 색이 나와야 돼? 맞죠. 그러니까 같은 색의 공이 나와야 돼. 그럼 같은 색의 공이 나온다는 건 다시 하면 두 개를 뽑았는데 그 두 개를 뽑은 게 다 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첫 번째 흰 공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검은 공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두 번째 바로 뭘 찾을 거냐면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흰 공 두 개가 되는 거를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흰 공 두 개를 뽑아야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죠. 그럼 흰 공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 몇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4C2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찾게 되는 확률로 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36가지 분의 우리는 4C니까 6가지죠. 약분 안 할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요. 뭘 두 개 뽑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흰 공 두 개가 더불어서 뭐 두 개도 가능하다. 그치? 검은 공 두 개를 뽑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검은 공 두 개를 뽑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이니까요? 그치? 5C2잖아. 그럼 여기는 5C2를 마찬가지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럼 5C2죠. 그럼 5C2 계산해주게 된다면 결국 얘가 몇 가지니까 5C2는? 10가지. 그러니까 얘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냐면 똑같아. 그래서 36분의 10이 되는데 잘 봐. 아까 2번에서는 이렇게 했더니 겹치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겹치는 걸 찾아서 빼줬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흰 공과 검은 공 두 개씩이죠. 절대 겹쳐요? 안 겹쳐요? 얘는 절대 안 겹칩니다. 그럼 뭐야? 이게 끝이라고. 그러면 교집합이 없는 거라고. 그럼 뭐예요? 얘네 어쨌든 모든 같은 공이 나오려면은 이거랑 이것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 더해준 게 정답이에요. 정답? 36분의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은 36분의 16이 되는데 이거 약분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돼요. 뭐로 약분할래? 그러니까 4로 약분해. 그러니까 이제 정답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정답 9분의 3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끝났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때? 할만해요? 뭘 아니오요. 얘까지 가? 가라. 여기까지는 안 갈게요. 다음 시간에 갈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왜 가지고 왔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하는 방법대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좀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이 문제로 포문을 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쉬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봅시다. 고생했어요.